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마음을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4년 전 연제구민들께서 믿는다 혜영아 라고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 김혜영에게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AI 학습 기반 구축, 엄마가 행복한 마더센터,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건강지원센터, 중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연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으로서 소신 있는 정치,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조연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와 타겟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도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를 보면 저는 작년 부산 최초로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유치하여 연산 노터리 일대를 부산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제구 전역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간이가세자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스터 쓴소리가 된 우리 김혜영 의원님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시면 해주시죠. 예, 우리 연제가 보수세가 있는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당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주류적인 의견과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당의 가장 젊은 의원으로서 또 당의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오는 것입니다. 네, 30초 보장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주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부산 최초로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총 8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산 교차로 일원을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구 K&N 사거리에 빛, 맛, 멋이 있는 음식문화 사거리와 청춘길 오방 야시장, 수제맥주 거리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부산의 대표 상권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연산교차로 일대의 햇살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오방막길과 반송로의 전선지중화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연제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질문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환 후보님의 연산 노터리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상권 활성화 공약은 이미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질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여야를 떠나서 이 연제구 발전을 위한 공약들은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인 연제 연산 노타리 유일한 육거리입니다. 이 육거리가 그냥 차만 지나다니는 거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형물과 안내판 그리고 빛과 아름다운 조형물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드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유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미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연제 오방상권 연예상수 사업과는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예, 이주환 후보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빵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67.5%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네. 또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달라, 또 의료 지원과 관련한 여러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민 통합이 절실한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쟁에 매몰되어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부산시청, 연제구청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빵점과 같은 발언은 이 공직자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아권의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은 이 외국인을 유입을 차단을 해서 국민 생명을 우선시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망자도 0명인 걸로 알고 있고 확진자도 200-300명 내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 정권에서 이어진 이 방역 체계 때문에 지금 방역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제대로 초동 대처만 했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0초 다 예, 사용하겠습니다. 박재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께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빵점이다라는 이주환 후보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또 정부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말씀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부가 이 코로나19의 대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서, 그리고 각종 병의원에서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또는 외신에서 칭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만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먼저 균형 발전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고 지역 인재 채용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금융, 해양, 영화 영상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도 늘려나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권고조항인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그 비율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기업에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도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800만의 부울경 광역경제권 건설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길러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주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후보님께서는 8대 대표 공약 중 하나로 황령 3터널 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업은 2000년 민간 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2004년 사업 보류 결정이 난 이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 사업은 약 3,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비용을 조달할 계획입니까? 이 비용을 한꺼번에 조달해서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16년 전에 이 터널 사업이 중단됐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금이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민원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재정 문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21년에서 25년 사이에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에 대한 사업이 국가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우선 이 사업을 이 정책에 포함시켜서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연제구의 30초 교통 체증과 보장해드렸습니다. 주거 개선 계속 환경에 질문하셔도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이 후보님 말씀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의 취지로 들리는데요. 네. 2016년 국토부의 제3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신청 결과를 보면요. 네. BC값 0.72, 이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서 당시에 미선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황령 3터널의 국비 사업 진행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황령 3터널은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올해 7월 사업 자체가 실효 대상입니다. 불과 일몰까지 석 달 남은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통한 사업의 진행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후보님께서 부산시의원을 지낼 질문 당시에도 정리해 주시죠.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구민분들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간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일몰제에 관한 특별법 대처를 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포함이 되어진다면 그 끈을 놓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와 지금의 교통 상황이라든가 주거 현황은 많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아직 우리 사회에는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 선택과 고독사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을 통해서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대상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정보도 사전에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부양 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권리로서의 생존권에 해당하므로 부양은 가족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이동해 가야 할 것입니다. 고독사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복지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의 진단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제에는 IoT 기반 어르신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초적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생애 전주기에 걸쳐 케어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연제 일꾼으로 검증된 저 김혜영에게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 1번지 연제, 엄마와 아이가 편한 연제, 노후가 행복한 연제, 내 삶에 힘이 되는 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저 김혜영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남들이 말하지 못할 때 용기 내어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연제구 국회의원 김혜영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겠습니다. 연제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 기호 1번 저 김혜영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